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헤빗 스태킹이라는 책입니다. 쌓일수록 강해지는 습관 쌓기의 힘.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아마존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스트셀러, 아마존 경제 경영 분야 저자 1위. 그럴 만한 게 내용이 참 좋아요.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이런 것들, 플래너, 상당히 필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스콧주는요, 애덤 그랜트, 셰릴 샌드버그, 할 엘로드를 제친 논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여 권의 책을 출간했어요. 작은 습관만 강조하던 습관 신화를 넘어서서 습관은 쌓는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통해서 미국 자기개발 독자들의 인정을 받았고요. 직접 자신의 생활에 도입한 습관 일기를 바탕으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이 안에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을 쌓으면 좋다, 습관을 쌓자라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습관을 쌓을 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담, 사례 위주가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겠더라고요. 물론 미국 어떤 문화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니까. 작은 습관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강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습관, 이솔질을 하는 습관 이런 것처럼 아침마다 또 아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5분 습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작은 습관임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사소한 일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5분만 반복을 해도 이 쌓이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 자녀,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인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한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니면 오늘 중에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또 포옹 얘기도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안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어색하면 하다못해 벽에라도 안아라. 쿠션이라도 안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는 게 좋지만 되게 부담되면 이런 거 뭔가를 끌어안았을 때의 나의 안도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습관화시키라는 얘기를 해요. 표현해라. 이런 거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특별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보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아직 안 하셨겠지만 했다고 하고요. 제 얘기를 듣는데 어떠실까요? 좀 쑥스럽죠? 쑥스럽겠죠? 그런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이런 간단한 테스트 실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리겠죠. 용기만 내면 몇 분 정도 되겠죠?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지키는 습관으로 만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관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마음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잖아요.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손편지를 쓸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문자 보내는 거.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인간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나 습관 파악하기, 매일 반복해서 실행하기라는 또 글이 있어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 그리고 변명하지 않는 거. 그런 시간에 반성하는 거죠. 변명보다는 반성하는 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5가지 규칙만 따르면 된다 그래요. 5가지 규칙. 첫 번째, 중요한 작은 습관을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그런 거. 두 번째, 여러 습관을 함께 묶어서 일정표에 적어둔다. 세 번째, 하루 중에 이 습관을 지킬 시간을 정한다. 네 번째,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림 기능을 활용한다. 다섯 번째, 습관을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습관 쌓기의 목표는 여러 중요한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모두 지키는 거예요. 습관
쌓기. 그냥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습관 쌓기는 수많은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일단 쌓는 거예요. 실행하기 쉽고 효과적인 습관 몇 가지로 시작해서 그 위에 다른 습관을 또 쌓아 올리고 다른 습관을 쌓아 올리고 결국 잊지 않고 매일 지키는 중요한 일거로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습관 목록은 아침 일어난 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따르는 중요한 일과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 헤비트 스태킹에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1장에서는 습관 쌓기 개념, 작은 습관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한가?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 3가지 습관 형성과 목표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3장에서는요. 습관을 쌓는 밑바탕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심리를 알아보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을 모두 기억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4장에서는 습관 쌓기를 시작하는 방법, 즉 습관 목록을 만드는 9가지 법칙과 첫 일과를 형성하는 13단계 과정을 전합니다. 또 5장에서는요. 127가지 습관을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요. 6장에서는 자산 관리를 위한 습관을 배우고 7장에서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건강을 위한 습관, 8장은 중요해 보이진 않아도 당장은 아니어도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생활에 대한 습관, 9장은 정리정돈 습관, 10장은 대화, 소통하는 습관, 11장은 이제 영성이죠, 영성. 명상이나 종교, 기도 이런 습관, 또 12장에는 당장 일상에 대입할 수 있는 9가지 습관 목록의 사례를 보여주고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6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보면은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거 127가지 습관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읽으라고 권해주네요. 작가분은. 자신에게 묻는 목표 질문 1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한테 12가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요? 우리가 질문하고 찾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습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이 있는가? 두 번째, 평상시에 중요한 일을 끝내지 못해서 매일 저녁 좌절하는가? 세 번째, 내게 영감을 주거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간단한 활동은 무엇인가? 네 번째,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가 즐기는 활동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내 재정 습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일곱 번째,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아이들,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있을까? 8번, 어떤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내가 기분 좋아질 때 어떤 걸 했을 때 그럴까? 9번째, 어떻게 영성이 가득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요가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죠. 10번째, 늘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는가? 11번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의미가 있는 일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2번째, 업무 성과를 올리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잠시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지금 12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법 좋은데요. 이 책에 있습니다. 구입해서 보시면 돼요. 또 핵심 습관이 있고 보조 습관이 있고 코끼리 습관이 있대요. 코끼리 습관. 궁금하시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거니까 저는 아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코끼리 습관. 핵심 습관은 뭐냐? 찰스 두이그가 저서 습관의 힘에서 설명한 주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핵심 습관은요, 삶의 여러 분야에서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핵심 습관의 예시로 많이 드는 게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이거예요. 몸무게를 조금 줄이고 싶어서 조깅을 시작했다고 보자고요.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방이나 당이 많은 음식을 피하게 되고요. 그 결과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높아져서 인간관계나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죠. 이런 것이 핵심 습관인 거죠. 또 훌륭한 핵심 습관에는 명상이라든가 지출 관리하는 가계부 쓰는 거라든가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플래너 쓰기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 30분 단위의 새로운 활동을 계속 추가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습관을 먼저 고르고요. 다른 일보다 그 습관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습관이죠. 예를 들면 이 작가는 5가지 핵심 습관에만 집중한답니다. 1. 습관 일과 지키기. 이 책에서 다룰 보조 습관과 코끼리 습관을 꾸준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중요도는 높지만 알람을 정해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작은 습관이 해당이 됩니다. 일기 쓰기, 목표 점검하기, 매일 아침 물 1리터 마시기. 작가는 아침에 레몬을 넣은 물 1리터를 꼭 마시고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2. 30분 이상 글쓰기. 온라인 사업의 토대가 되는 일이랍니다. 저도 이제 이게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가급적 실패한 날도 있지만 매일 한 편씩 녹음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든 습관, 핵심 습관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업무 3가지 끝내기. 이것도 사업과 관련된 핵심 습관이죠. 글을 쓴 다음에 투두이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저도 이거 깔았는데 투두이스트예요. 한글로 돼 있네요.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마치면 되는 그런 앱인데 여기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봅니다. 이 습관의 목적은 단순해요. 다음 단계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러한 업무는 몇 분 만에 끝내기도 하고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의성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4번 30분 이상 운동하기.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몸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엔돌핀이 막 나오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5번째 비소설 2쪽 이상 읽기. 사업과 창의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노력을 들인 만큼 결과도 좋게 나오는 습관이고요. 이렇게 5가지 습관 모두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핵심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작가의 핵심 습관인데 응용할 만 하겠죠. 저도 핵심 습관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이번엔 보조 습관입니다. 모든 습관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죠. 사실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핵심 습관 몇 가지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조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보조 습관 7가지 여기서 또 써놨네요. 운동을 어디서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이건 운동 습관을 위한 거네요. 매일 아침 2가지 질문을 떠올리며 일정을 계획한다. 오늘은 몇 시에 조깅할까? 어떤 운동복을 갖고 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핵심 습관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네요.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미리 운동복을 챙겨둔다. 이것도 보조 습관이네요. 달리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물 2리터를 마신다. 아침마다 몸무게를 잰다. 리너스 로그 앱에 매번 달릴 거리를 기록한다. 핏비트,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네요. 핏비트를 차고 매일 걸음수를 측정한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걸 보면 매일 운동 습관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습관을 두는 거예요. 7가지 습관을 기억력에만 의존하려 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중요한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7가지가 모두 운동 습관 목록에 속해 있으면 요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코끼리 습관입니다. 코끼리 습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끼리 하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코끼리를 먹는 방법, 코끼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한 입에 한 번 한 입씩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무리 크고 복잡한 목표라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서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코끼리 습관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저항감을 극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를 일단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며칠은 걸릴 거란 생각 때문에 힘들잖아요. 시작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자. 그냥 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히 조금씩 하자. 쪼개자라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짐 정리하기, 이삿짐 싸기, 서류 준비하기, 시험 공부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하기, 잘 읽히지 않는 어려운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작은 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은 습관 근육이라는 글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습관 쌓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용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1. 작은 습관이 전부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하루의 일부로 자리 잡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일 해결해야 하는 다른 일에 신경을 쏟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2. 사소한 습관은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없다. 하나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순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된다. 3. 상황에 따라 특정 행동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1km가 될 정도로 바쁜 날 아침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습관을 생략하자. 중요한 것은 습관 목록에서 적어도 하나는 꼭 지키는 일이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는 꼭 지키자. 하나는 꼭 지키자. 작지만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는 무조건 지키자.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지속성 더하기 시간이 들어가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습관의 5가지 사례를 보고 있어요. 책을 쓰고 싶은가? 만약 당신에게 글을 쓸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하루에 300단어 정도만 겨우 쓸 수 있다고 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 20분씩 꾸준히 투자하면 한 달에 9,000단어, 1년이면 10만 8천 단어를 쓰는 셈이다. 이 정도면 보통 분량의 소설 한 권을 쓰고 다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다. 남는 시간이 몇 분밖에 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2.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가? 먹는 음식을 모두 적어서 음식 섭취 기록을 관리하자. 기록을 남김으로써 점검 능력이 생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가끔 먹던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점차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 3.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작은 습관은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2-3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것이다. 이 습관은 커리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적어둔 업무를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다른 동료들이 출근 후 30분간 이메일에 답을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동안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가? 먼저 잠재된 고객 목록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우선순위 고객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점차 중요도가 낮거나 당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순서대로 내려가면 된다. 5. 데이트를 더 많이 하고 싶은가? 당신이 만나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면 가능하다.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된다. 새로운 사람은 동료일 수도 있고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후회되거나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습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이처럼 5가지 사소한 습관은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목표를 이루는 사례의 일부일 뿐인 거죠. 이런 방법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반복하면 당연히 바뀌겠네요. 분명히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습관 쌓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빗 스태킹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장입니다. 정리정돈을 위한 습관 근육. 제가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깨진 유리창을 고친다 라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뭐 깨진 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뭐냐면 뉴욕의 지하철에 다 아시죠? 깨진 유리창, 지하철이 막 낙서 있고 막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고쳤더니 범죄율이 떨어졌다. 자동차의
깨진 유리가 하나 있으면 나중에 완전히 자동차가 폐허가 되잖아요. 작은 정리, 보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돈되지 않는 침대, 구분되지 않고 쌓여있는 빨랫감, 싱크대 안에 놓인 설거짓거리, 지저분한 부엌, 쌓여있는 우편물과 청구서, 서류더미, 아이 장난감과 옷 등 가득 찬 쓰레기통과 재활용용품 등. 제 입장에서는 책상이죠. 모든 물건을 제자리 갖다 놓는 거. 또 물건 3가지를 치운다. 유형은 코끼리 습관. 조금씩 해보자는 거네요. 실행 시간은 항상. 그리고 실행 빈도는 매일. 1에서 4회. 계속 치우네요. 유익한 점은 어수선한 집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물건을 그때그때 치우는 잠깐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결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몇 시간마다 3개 이상의 물건을 치우는 습관을 들여보자. 실행 방법. 먼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준다. 많은 이들이 하듯이 물건을 전부 다용도 서랍에 넣어버리는 건 청소가 아니다. 물건을 집어서 집안 어딘가 다른 곳에 두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는 조건반사 원리에 따라 습관을 형성한다. 목표는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물건을 들고 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나는 물건을 다른 층으로 옮겨서 사용할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한 후 층계 참에 둔다. 그리고 누구든 먼저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그 물건을 집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우리의 논리는 어차피 이동하는 김에 물건을 들고 옮겨주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온종일 지켜야 한다.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면 어수선한 잡동사니로 둘러싸이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해보겠습니다. 물건 1가지를 처분한다. 유형 코끼리 습관, 실행시간 항상, 실행빈도 매일. 유익한 점, 조금 전에 온종일 물건을 치우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물건을 치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일상에서 물건을 처분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페이스북, 그룹이나 중고 판매 등을 통해서 물건을 처분하면 돈이 생긴다. 무료로 기부하고 연말에 신고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주거나 크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앞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하게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 있어요. 안 탄 지 오래됐어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니까. 운동용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처분해야겠어요. 사무실 책상을 청소한다. 많은 사람이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러므로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류를 계속해서 꺼내거나 여기저기 메모를 하고 책상 위에 온갖 물건을 올려두면 책상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일과를 마무리하며 5분 정도 시간을 들여 책상을 정리해보자.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서류더미와 잡동사니에 둘러싸인 채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 습관은 다음에 7가지 단계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1. 책상에서 쓸모없는 물건 중에 적어도 1가지를 치운다. 2. 문고리는 책상 서랍에 넣는다. 3. 전자제품 코드는 정령끈이나 빵끈으로 정돈한다. 4. 쓰레기를 버린다. 5. 서류함을 확인하고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스캔한다. 6. 퇴근 전 책상을 청소할 5분을 일정에 포함한다. 7. 책상을 닦으며 마무리한다. 그 다음 습관은 흩어져 있는 서류를 철한다. 어느새 청구서나 잡지, 광고, 우편물, 중요한 문서, 정리되지 않은 서류더미에 파묻혀 있게 되죠? 서류 정리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범주를 구하는 거죠. 법정 서류, 출생신고서, 사회보장카드, 여권, 부동산 정리, 재정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해야겠어요. 서류를 살펴보는 작업도 이 책에 있고요. 컴퓨터 파일명에 일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참 정리가 필요해요. 파일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밝힌다. 파일 정리할 때, 저장할 때 3단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업무, 취미, 세금 같은 거. 문서의 목적을 기록할 거예요. 담보대출 서류, 블로그 글, 책장의 장, 이렇게. 계속 수정이 필요할 파일인 경우에는 해당 버전을 포함하는 거예요. 초안, 2차, 최종 이런 식으로. 이런 거다. 파일명이 습관, 쌓기, 구장, 1차 수정본. 이렇게 파일에다가 아예 나중에 검색하기 좋게 검색할 수 좋게 파일명을 만드네요. 그럼 나중에 찾기 쉽죠. 스마트폰을 정리한다. 열려있는 앱을 닫는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한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파일을 삭제한다. 오래된 팟캐스트나 오디오 파일을 삭제한다. 음악 파일을 정리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노트에 할 일 목록을 적는다. 투두이스트 계속 추천을 하네요. 저도 깔아봤는데 괜찮아요. 투두이스트라는 앱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저장한다.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종이를 잃어버리기 쉽다. 여기저기다 적으면 이 아이디어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래요. 그래서 에버노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스마트폰 켜서 적을 수 있게. 구글 문서도 좋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도 좋고요. 또 아침에 가지고 나갈 물건을 미리 한 곳에 모아놓는다. 이것도 제가 쓰는 방법인데 아침에 딱 들고 나갈 수 있게. 또 아니오라고 거절한다라는 게 있네요. 아니오라고 거절한다. 이런 습관도 필요하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야, 이게 거절하는 게. 사람들 보통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거절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몇 가지 규칙이 있네요. 거절할 때 완충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결정을 빨리 내린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한다. 거절은 길러야 할 필수 습관입니다. 여러 번 거절하고 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건 뭐 계속 읽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돼요. 10장은 인간관계를 위한 습관 근육도 배우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 또 성공한 사람의 하루 습관 쌓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Heavy Stacking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